서울역의 11시 30분 KTX는 평소보다 붐볐다. 강도연은 1등석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55세, 회색 정장에 감싸인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대기업 CEO의 품격을 풍겼다.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메디텍 코리아를 일군. 그는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의료 AI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실례합니다. 제가 그 자리예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27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기차표를 들고 서 있었다. 깔끔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무거운 백팩을 맨 모습이 전형적인 대학생 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자리를 비켜주자 청년이 공손히 인사했다. 박현우입니다. 긴 여행 잘 부탁드려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는 노트북을 꺼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옆을 힐끗 보다가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딥러닝 기반 심전도, 패턴 분석, 실시간 부정맥 검출 알고리즘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화면 속 자료는 자신의 회사가 3년째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카디오 AI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했다. 심지어 알고리즘 구조도 놀랄 만큼 유사했다. 혹시 의료 쪽 공부하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들며 밝게 웃었다. 네. 의대본과 4학년이에요. 지금 심장내과 실습 중인데 의료 AI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정말. 도연은 당황스러움을 숨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자료 어디서 구하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현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사실 인터넷에서 찾은 오픈소스 논문들을 정리한 거예요. 저희 집 형편상 비싼 학회 자료나 전문 서적은 구입하기 어려워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만 찾아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은 현우의 진솔한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화려한 배경 없이도 순수한 열정만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도연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 의료 AI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현우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메디텍 코리아. 이 회사 정말 유명한데요. CEO님이시라고요? 네, 그냥 강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연이 웃으며 답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따뜻한 친밀감이 흘렀다. 도연에게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천안아산을 지나며 현우가 다시 노트북에 집중할 때 도연은 청년의 옆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챕터 2 묘한 기시감. 기차가 천안아산역을 지날 무렵 도연은 현우의 말투에서 이상한 친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현우의 목소리 톤,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을 소환했다. 이서연. 도연은 무의식 중에 아내의 이름을 떠올렸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그 이름이었다.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간병사로 일하시면서 저를 혼자 키워주셨어요. 힘든 일인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항상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세요. 간병사. 도연의 기억 속 서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의대를 가지 못한 아쉬움을 간호학과로, 그리고 결국 사람을 돌보는 일로 승화시키려 했던 그녀였다. 혹시.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성함이.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네, 엄마.
지금 KTX 타고 있어요. 현우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걱정 마세요. 포럼 끝나고 바로 올게요. 도연은 현우의 통화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엄마를 걱정하는 세심함,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투, 심지어 통화할 때 습관적으로 머리를 긁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엄마,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도연아, 나 허리가 너무 아파.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걱정 마, 서연아. 내가 마사지 해줄게.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25년 전 임신한 서연이 힘들어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통화를 마친 현우가 미안한 듯 말했다. 엄마가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멀리 가는 거라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답했다. 정말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네. 엄마가 제 전부예요. 현우의 눈빛이 진실되게 빛났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빨리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없이.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별로 안 하세요. 가끔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실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도연은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청년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건 너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다. 하지만 현우의 모든 것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선량한 성품,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대전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현우가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도연이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25년 전 그 봄날로 떠나가고 있었다. 서연과 처음 만났던 대학병원, 그녀의 환한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물.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고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름 부르기조차 두려운 그리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대전역이 가까워올 무렵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지만 도연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네, 교수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현우가 정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포럼 자료는 미리 다 준비했고요. 네,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현우가 미안한 듯 웃었다. 지도 교수님이세요. 오늘 포럼에서 발표 도우미로 참석하거든요. 좋은 기회네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강민 교수님이요. 심장내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강민.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하기 5분 전 현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였다. 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현우가 다정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순간 도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네, 알겠어요. 이서연 씨. 몸조리 잘하시고 저 돌아가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서연. 도연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멈춰버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다.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25년.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다. 아, 죄송해요. 뭔가 이상하게 들리셨죠? 이 통화를 마친 현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엄마 이름을 부르는 버릇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도연은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말라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서연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네, 맞아요. 이서연이요. 현우가 밝게 답했다. 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엄마가 간병사로 일하다 보니 아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도연은 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이서연. 자신이 25년 전 IMF 한파 속에서 버리고 떠난 아내. 임신한 몸으로 홀로 남겨두고 온 그 여자.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매일 밤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 이름. 강도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현우를 바라봤다. 그제야 보였다. 현우의 이마선, 코의 형태, 심지어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아니, 이건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그런 잔인한 운명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현우의 나이 27세. 자신이 서연을 떠난 해에 태어났을 나이였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 서연을 닮은 성품과 말투, 그리고 지금 확인된 어머니의 이름. 정말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현우가 자신의 물병을 건네려 했다. 그 순간 도연은 현우의 순수한 걱정 어린 눈빛을 보았다. 서연의 눈빛이었다. 따뜻하고 진실되며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그 눈빛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간신히 말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기차가 대전역에 완전히 정차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고, 현우도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여기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인사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인턴십 제안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현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마치 25년 전 서연을 다시 떠나보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다. 플랫폼에서 손을 흔드는 현우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도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올리는 감정을 애써 누르려 했다. 만약 정말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만약 서연이 25년 동안 홀로 그 아이를 키워왔다면, 자신은 도대체 어떤 얼굴로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대전역 플랫폼에 멈춰 서 있었다. 대전역에서 현우와 헤어진 후 도연은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우는 흔쾌히 응했다. 물론이죠.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30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아까 기차에서 제가 갑자기 아픈 것 같아 보였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걱정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사실.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현우 씨 어머니 성함을 들었을 때 제가 아는 사람과 같은 이름이어서 놀랐거든요. 현우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다. 그래요? 혹시 엄마를 아시는 건가요? 혹시 현우 씨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현우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현우의 담담한 목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는 그저 받아들인 듯한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현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솔직히 저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그 순간 도연은 서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도 현우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였을까. 현우 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우가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솔직히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가 잠시 망설였다. 일단은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중요하고요. 도연은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 순수하고 성숙한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자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혹시 도연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현우 씨는 몇 년생이신가요? 1998년생이에요. 올해 27살이죠. 1998년. 도연이 서연을 떠난 바로 그 해였다. 그리고 생일은 언제세요? 9월 15일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시네요.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9월 15일. 도연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 서연의 예정일이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확인했던 그 날짜. 혹시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부터 질문하시는 내용이. 도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현우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다. 죄송해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뵙죠.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현우가 당황한 채로 인사했다. 카페를 나서며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다. 호텔방에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현우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과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25년간 부재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도연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전 시내의 불빛들이 25년 전 기억들을 소환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 시간이었다. 1998년 가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휘몰아치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도연은 작은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과 결혼한 지 3년째,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때까지는. 도연아,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돼? 서연이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걱정스럽게 물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아, 서연아.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IMF로 인한 금융위기는 도연의 작은 회사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더 심각한 건 보증을 섰던 다른 회사들마저 연쇄 부도가 나면서 도연에게 엄청난 연대보증 채무가 떨어진 것이었다. 10억. 10억이라니. 도연은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27살의 어린 사업가에게 10억 원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집을 팔아도 모든 것을 정리해도 절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더 끔찍한 건 임신한 아내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이까지 망치면 안 돼. 아이까지. 그때 도연의 대학 선배가 제안했다. 미국에 기회가 있어.
일단 피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그 제안에 매달렸다. 미국에서 몇 년만 버티면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1998년 9월 10일. 서연의 출산 예정일 5일 전. 도연은 짐을 싸고 있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서연이 침대에 누운 채 물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제대로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였다. 금방 돌아올게. 1년. 아니, 6개월이면 충분할 거야. 그때까지 너와 아이는 내가 안전하게 지켜놓을게. 도연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너와 우리 아이가 내 전부인데. 도연이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맹세했다. 꼭 돌아올게. 약속해. 하지만 현실은 도연의 예상과 달랐다. 미국에 도착한 도연을 기다린 건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다. 선배가 소개해준 일은 사기였고 도연은 가져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모두 잃었다. 불법 체류자가 된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해야 했다. 하루 $50, 한 달에 $1,500. 도연은 그때의 참담함을 기억했다. 집세와 생활비를 빼면 고국에 보낼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났다. 도연은 여전히 막노동꾼이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서연과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락하면 안 돼.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지만 실제로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5년째 되던 해, 도연은 작은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영어를 배웠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읽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10년이 지나서야 도연은 작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는 빠르게 성장했다. 15년째 도연은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다. 20년째 그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다. 25년째인 지금 그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돌아가지? 서연이는 나를 용서할까?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가장 큰 두려움은 서연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고 도연도 그것을 탓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연은 이름을 바꿨다. 강도현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다. 과거의 김도연은 죽은 것으로 치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도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겠어.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25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도연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과거와 마주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의료 AI 포럼은 성황을 이뤘다. 도연은 VIP석에 앉아 있었지만 발표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온통 현우 생각뿐이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최강민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대로 올라오는 중년 남성을 보는 순간 도연은 얼어붙었다. 최강민.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 심장내과 최강민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교 의대 예과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던 친구. 가장 친했던 동기. 강민이었다. 오늘은 제 지도학생과 함께 연구한 심전도 AI 분석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이 말을 마치자 무대 옆에서 현우가 나타났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능숙하게 교수를 보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연은 혼란에 빠졌다.
현우의 지도교수가 바로 자신의 대학 동기라니. 이것도 우연일까? 발표가 끝난 후 도연은 망설이다가 강민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혹시. 강민이 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정말 너야?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현우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포럼 정리를 하러 갔다. 25년 만이네. 강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완전히 연락이 끊겼잖아. 미국에 있었어. 회사 일로. 도연이 어색하게 답했다. 회사 일? 강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때 너 회사 망했잖아. IMF 때 부도나고. 서연이 혼자 남겨두고 도망간 거 아니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아, 그건 도망간 게 맞지? 강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서연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겨두고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강민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 그때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출산 직전에 남편이 사라져버렸는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민이 깊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곁을 지켜줬지. 뭐? 내가 떠난 후 서연이 출산할 때부터 내가 도왔어.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현우 키우는 것까지.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면 너희가. 응. 강민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나는 현우가 5살 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가족이었지. 도연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그것도 자신의 절친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강민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뭔 말이야? 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다. 현우에게는 동생이 있어. 서연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동생이 있다고? 응. 민준이라고 해. 지금 22살이야. 서울대 의대 3학년이지. 그러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자기 동생이 이복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현우는 다 알고 있어. 자기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도, 민준이가 나와 서연 사이의 아이라는 것도.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현우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어제 자신과의 대화는 뭐였을까? 그런데 현우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지? 동생이 있다는 것도, 내가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도. 강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현우는 착한 아이야. 남에게 가족사를 자세히 말하지 않아. 그리고 강민이 잠시 멈췄다. 민준이와는 사이가 좀 복잡해. 복잡하다니.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왔어. 반면 현우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지. 자기는 아버지가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떠난 후 현우가 겪었을 복잡한 감정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났어? 강민이 날카롭게 물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나도 몰랐어. 현우가 내 아들인지. 도연이 힘겹게 말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이라고. 강민이 비웃었다. 25년 만에 우연히. 강민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아, 너는 이미 늦었어. 현우한테는 내가 아버지야. 그리고 서연도. 이제 와서 나타나서 가족을 흔들지 마. 강민이 떠나고 혼자 남은 도연은 무너져 내렸다. 25년 동안 쌓아온 성공도 부도 무의미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은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에게는 이미 다른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있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강민과의 충격적인 대화 후 도연은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고민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25년 전처럼 다시 모든 것을 외면하고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저녁 8시
도연은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우 씨,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대전역에서 9시에 만나면 어떨까요? 현우의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좋아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아침 9시 대전역 대합실. 도연은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25년 전 서연과 찍었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유일하게 간직해온 추억이었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서연이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엄마, 이분이 어제 말씀드린 강도연 대표님이에요. 현우가 소개했다.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당황, 그 다음에는 인식, 마지막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당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당신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현우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엄마 아시는 분이에요? 서연이 깊게 숨을 쉬며 현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네, 내 친아버지. 서연이 다시 한번 말했다. 25년 전에 우리를 떠난. 현우는 도연을 바라봤다. 어제까지 친절했던 그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정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제 아버지라고요?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말했다. 하지만 널 키운 건 최 교수님이었어. 그분이 내게는 진짜 아버지야.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내겐 동생도 있다. 민준이. 내가 최 교수님과 함께 키운 아이야.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동생이 있다고요? 그럼 저는. 너는 내 첫째 아들이야.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도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었다. 대합실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동안 너를 버리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와서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우야, 너만은 내 아들로 받아다오. 내 재산과 회사, 전부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25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하게 해다오.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분노, 슬픔, 그리움,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5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도. 현우야. 도연이 간절히 불렀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를 떠났을까? 현우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서연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우야, 진정해. 엄마도 그래요. 현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2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젊은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청년이었다. 형. 그가 현우를 부르며 다가왔다. 민준이었다. 현우의 이복 동생. 민준아, 왜 여기에?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연락하셨어요. 형이 친아버지를 만난다고. 민준이 도연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분이 그 유명한 친아버지시군요.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네 사람이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상황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25년 만에 모인 가족. 하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다. 대전역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현우는 결국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메디텍 코리아의 인턴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현우가 서연에게 말했던 이유였다. 의대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우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다.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도연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도연은 현우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현우가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같이 먹자고 제안했지만 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현우는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도연의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찾아왔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현우 씨 관련해서. 회사 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소문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현우 씨가 대표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김 과장이 망설였다. 그리고 상속자 경쟁이 벌어질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현우 씨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졌더라고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현우 씨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때 현우가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대표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이 자리를 비운 후 현우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현우야.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소문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도연이 놀라며 일어섰다. 왜? 갑자기 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망설였다. 민준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민준이가? 네. 아버지. 최 교수님이 보내셨어요. 상황을 파악하라고. 도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이가 뭐라고 하던. 현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다. 자기도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형만 특별 대우받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민준이가 서울에 올라왔다고 들었어. 응. 강민이가 보냈어. 솔직히 나도 걱정돼.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준이는 어떤 아이야? 서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똑똑하고 야심이 있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쟁적이야. 어릴 때부터 현우와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거든. 비교당한다니? 현우는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주변에서 항상 현우를 칭찬했어. 민준이는 그런 게 스트레스였나 봐. 도연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민준이 메디텍 코리아를 찾아왔다. 현우와 닮은 듯 다른 외모 하지만 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형의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왔어요. 도연과 민준의 첫 만남은 어색했다. 민준은 현우와 달리 도연에게 직접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현우 형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이세요? 민준아, 그런 건 아직. 저도 의대생이에요. 형보다 성적도 좋고요. 왜 형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죠? 도연은 당황했다. 민준의 직설적인 성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현우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신뢰를 범한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현우의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현우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대전에서 서연은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25년 전 남편을 잃은 것도 고통이었는데 서연이 혼잣말했다. 이제는 아들들이 서로 적으로 마주하게 되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마치 앞으로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도연의 두 아들이 상속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었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고, 민주는 자신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연은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막장처럼 얽히고 있었다. 25년 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픈 방식으로.